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이고 말 그대로 못 되쳐먹은 사람들이 가진 특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 되쳐먹었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는 의미를 넘어서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한 번쯤 이런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이들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상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동료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 내가 이 팀을 대표해서 그런 거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왜곡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몰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철저히 숨기고 유리한 정보만 골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 당사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지만 못 되쳐먹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싹 빼놓고 상대방의 말실수나 잘못만 부각시켜 이야기를 왜곡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를 비웃거나 속으로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아, 순진하네. 저런 생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편법을 정당화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 되쳐먹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화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투, 태도, 심지어는 외적인 부분까지 꼬투리를 잡아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스스로 강화하며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이어갑니다. 둘,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두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특별하거나 유능한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꾸미는데 능숙합니다. 이를테면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자기 모습을 꾸준히 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기생적인 관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도움을 받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정을 받을 수 없으면 이번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마치 그들과 같은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고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진정한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굉장히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 발표하거나 팀원들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 해결보다는 외적인 평판 관리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며 기생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혼자서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더 강한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생하면서 자신의 자리나 이미지를 지키려 합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신뢰를 잃게 되고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 필요할 때만 호의적이고
상황이 불리하면 등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필요할 때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즉시 등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이면에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이들은 적극적으로 축하해주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는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은 거부하고 요구만 하는 태도입니다. 못돼 처먹은 사람들은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대개 거절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요구하며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바빠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 라며 외면하다가 정작 본인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너는 친구가 돼서 도와주지도 않고 뭐하냐? 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뜨립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며 타인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그저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못돼 처먹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대화와 행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직원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친구 관계에서 한쪽은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리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못돼 처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에서 배운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못돼 처먹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이나 불공정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단호하게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도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자신도 이러한 특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본성이 못돼 처먹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첫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을 꾸미는 데만 신경 쓰며 셋째, 필요할 때만 호의적이고 상황이 불리하면 등을 돌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